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고 누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세 번째 시간 문화도시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전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우긴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뭐 항상 핫하죠. 그렇죠.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원광수 시정 들어서 전임 시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민 참여형 문화 사업들이 줄줄이 뒤집히고 있고 또 측근 보훈 인사 논란까지 문화체육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야당의 활약이 중요한 상임이죠. 과연 올해는 어땠을까요? 원주 아는 척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세 번째 시간 문화도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감사 대상 굉장히 많아요.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원주문화재단까지 본청뿐만 아니라 외청도 많고 맞아요. 출자 출연기관까지 있어가지고 커버해야 될 게 아주 시의원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문화교통국부터도 사실 분야가 커요. 문화 하나 다루기도 힘들고 교통 하나 다루기도 힘든데 다 들어가 있고 도시국도 만만치 않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의원들 고충이 참 많긴 할 텐데 국회로 치면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와 국토교통위를 합친 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렇게만 보면 뭐 다른 더 큰 상임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또 시정의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국회로 치더라도 문체위 하나에서도 얼마나 많은 걸 다룹니까? 또 국토위 하나만 다루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둘 다 커버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 출전하는 선수단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총 6명입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인데 이때 행감을 할 땐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죠. 네네. 물론 여전히 여대 야소 구조이긴 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초선 유호연 의원입니다. 흥원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 이동을 지역으로 삼고 있죠.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손준기 의원입니다.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죠. 이어서 민주당의 재선 안정민 의원 단구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김학배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국민의힘의 초선 신익선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초선 황정순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도인은 7명인데 이번 행감에는 6명밖에 출전을 못해요. 한 명이 출장 정지를 당했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김지연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40만 원을 받으면서 의회에서도 출석 정지 10일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뭐 굉장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결국에는 이 행감에도 김지연 의원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6명만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 행감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나흘간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문도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슈 하나, 아무튼 계속 지원하는 로드FC. 민주당 손준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로드FC가 아주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김혁성은 뭐 이거 하나만 패겠다로 거의 숱한 의혹을 그냥 모든 정말 부서마다 다 질의를 할 정도로 어떤 집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소관부서는 문화도시위원회에 있어요. 이게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루는 그렇죠. 느낌이 김혁성 들어서 의원이 이번만큼은 문도위이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문도위에서도 로드FC가 화두이긴 했습니다. 손준기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뭐 행복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청소 용역을 한 사람이 심판비를 받은 걸로 돼 있기도 하고 열리지도 않은 아마추어 대회 심판비가 지급되기도 하고 로드걸이 아닌 소위 로드보이가 있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증빙이 없고 또 숙박자가 중복 기재돼 있다든지 선수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숙박을 한 것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로드 FC 자회사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글러브 단가가 온라인 스토어는 또 다르다. 맞아요. 뭐 온라인 스토어가 지금만 할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경기용 특별판을 제작한 그러니까요. 건지. 네. 하지만 사진은 비슷한데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시와 이 아나운서를 동시에 하면서 2천만 원 정도를 수령한 박모 씨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두 업무를 동시에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맞아요. 이 에이전시라는 것도 외국 선수들 뭐 거의 뭐 몇 개국어 해가면서 관리해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이 증빙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아나운서를 했다는 명확한 이 증빙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네네. 가능한 일인지 뭐 실제로 다른 아나운서가 또 있기도 있기도 했었고. 했고 그건 네. 증빙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업무를 다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홍종인 체육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중복 지급하는 등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그럼 올해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할 거냐 이렇게 문제되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랬더니 홍종인 과장은 그러면 환수 외에 지금 현재 또 이제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요. 올해 경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그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종의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저희가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환수만 부분에 하면은 대해서 그럼 예산 배정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다시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정대로 로드 FC를 계속 지원할 뜻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조금 부정 집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이미 배정한 예산을 계속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준기 의원은 아니라다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홍종인 과장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사안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로드 FC가 이번 행감에서 뭐 행복이든 문도이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이 자료 요청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손준기 의원이 서두에 언급을 해요. 왜 저희도 그 자료 제출이 버거운 그 과장님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춘천시의회에서도 막 징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자료를 많이 청구해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어쨌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집행부에. 그렇죠. 네. 그 알았을 텐데 이런 집중 질의가 나올 거를. 근데 뭐 잘 살펴보지 않았다. 뭐 다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행감 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이 시의 대응이 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딜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미 행복에서도 지적한 바 있죠. 네, 그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야구 소프트볼 협회라든지 이런 그 곳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그냥 바로 특정 감사가 들어간다든지 감사를 하기도 전에 뭐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맞아요. 그 문화도시 같은 네.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업 주체를 변경했잖아요. 그 네네. 뒤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의회가 깎은 거긴 하지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올해 야구대 예산도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로드 FC가 지금 불거진 의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광석화 같은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감사도 뭐 들어간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보조금 환수도 뭐 더 확인되면 하겠다 그러고 올해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하겠다 그러고 너무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감사,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거듭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계속 지원하는 로드 FC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고요. 이슈 둘, 말 많고 탈 많은 원주문화재단. 민주당 손준기.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재작년 12월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이자 의료인 출신인 박창호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일단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고 전문성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박 대표가 이미 내정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 자리에서 관련 근거까지 내놓았습니다.
재작년 12월 23일 박창호 이름 석자가 적힌 대표이사 명패가 문화재단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대표이사 선출은 3일 뒤인 26일 이사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이사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 명패가 도착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도대체. 미리 예측을 다 하고 그러니까요. 전지전능한 어떤 예상을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문화재단에 있는 걸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미 뭐 내부적으로는 다 박창호 대표이사가 될 거라고 알고 행정 절차를 미리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사회는 뭐 요식적인 절차 아니었겠냐 뭐 이런 말인 건데요. 박경희 문화재단 사무처장은 행정이 너무나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요.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 정확히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더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근데 무슨 뭐 5, 6년 전,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뭐 한 2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게다가 대표이사 선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 업무 중 하나였는데 이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 누구 지시를 받고 명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가 과연 납득할 수가 있는 답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이 명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결제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지출 품위를 올리고 집행을 했다는 건지. 그러면 그 결제한 사람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게 것들이라도 행정이 확인해야 되지 도대체 않나.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의아하고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흔히 보던 기억이 나지 않는 어김없이 여기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나왔습니다. 자, 손준기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바꿨죠, 그때. 원래는 공모로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 절차로 해야 되는데, 이때 비상근 그러니까 무보수, 비상근 무보수 대표이사직으로 바꾸면서 공모를 안 하고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공개 네. 모집 절차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바꿀 때 정관 변경을 강원도 문화예술과에 요청했는데 그 허가가 단 5일 만에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관을 바꿀 때는 5일이 뭐야? 거의 뭐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건데 어떻게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승인이 날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박경희 처장은 불효불급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면 빨리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그럼 미리 강원도랑 협의를 본 거냐? 여기도 날카롭게 파고드니까 박 처장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다. 또 발을 빼요 갑자기. 야, 결정적인 질문에선 또. 다 이 그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 당시 없었다. 모른다. 정치인 다 됐어 거의. 네. 답변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안이 정말 불효불급한 경우인지도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 시정부 핑계는 대표이사 공백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하기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사 중에서 뽑겠습니다. 이 핑계를 댔던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지금 사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공백이. 자, 그리고 손준기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은 비상근이나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 방식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이걸 토대로 간소화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소화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도 이걸 따른 겁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직접 행안부에 질의서를 보냈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공모 절차 안 하고?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대. 공개 모집을 진행하되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집 기간이나 절차만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네. 다만 뭐 기간이나 뭐 절차 이런 것만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령 그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심사의 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기간을 뭐 네네. 줄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공모 없이 대표를 선출한 것은 지방 출자 출연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손준기 의원은 행안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해요. 여기에서 박경희 처장 답변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질의가 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간소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당장 답변은 좀 어려워 보여서 그쵸. 손준기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고 서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정관을 바꾼 게 과연 이 상위법을 준수하는 건지도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 취지에 맞게끔 된 그러니까요. 거냐. 행안부 답변으로만 봤을 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맞아요. 지금 와서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문화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그림책 페스티벌 때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제작했다가 곧장 폐기하기로 한 그 조형물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이른바 이제 그룹할로인데 이게 그룹할로도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닌지 손준기 의원이 이번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제안서에 그룹팔로가 처음 등장한 게 11월 14일인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10월 중에 협의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특정 업체를 찍어 놓고 제안을 넣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건설업계로 따지자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 업체와 구두 계약을 맺고 행정력을 이후에 동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업체랑 접촉한 게 아니라 네네. 업체랑 미리 접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안서를 쓴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그림책 축제라는 전체 방향성을 이 업체 때문에 조정하거나 이 업체를 위해서 축제 기획들을 해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왜냐면 예산의 네. 상당 부분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 조형물 제작에 그쵸. 네. 좌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이제 박경희 처장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꾸 이제 박경희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조형물을 네, 보여주기 그 위해서 아이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내용은 빼고 싹 빼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이 문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이 일단 1억 원의 큰 금액이긴 하지만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그거 정말, 시민들이랑 네. 어린이들에게를 일단 싹 빼고 네, 우리가 행사로서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아니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아니 그리고 의도가 뭐 순수하게 아이들 위해서 했든 말든 절차는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절차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 자꾸 뭐 아이들이고 뭐 이런 거를 들먹이는지 의아한 거죠. 한편 그룹팔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뭐 재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작가가 동의하지 않아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소니어는 1억 원을 버린 셈이라면서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요.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감사를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 맞아요. 낭비 또 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대형 설치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작가와 상의를 해서 이 이후에 활용 계획에 대한 것까지 보통 당연하죠. 논의를 하는 무려 게 1억 원이 많거든요. 드는 사업인데. 네. 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딱 아마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이 축제를 위해서 그 정도 기간까지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런데 네. 이게 승인이 났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단 어떤 공무원만 이 감사를 벌일 게 아니라 이것을 정책을 결정한 윗선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책임을 같이 져야죠. 꼬리 자르기가 또 되면 안 될 겁니다. 한편 우리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단에서 다른 축제를 할 때도 무대를 쓰고 폐기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룹팔로도 폐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아주 피해 쉴드를 치거든요. 이 와중에. 문화재단에서 여태까지 일어난 축제에 대해서 무대를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대는 항상 보관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폐기합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룹팔로 지금 폐기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소모품은 무대나 그룹팔로나 뭐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이게? 둘 다 소모품 아니냐? 무대나 조형물이나. 근데 신익선 의원은 평소에 이 문화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 절감, 또 효율성을 굉장히 또 강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럴 때는 또 뭐 1억 원 넘게 들였지만 소모품 폐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같은 사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모순 아닌가? 이걸 굳이 또 쉴드를 치시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문화재단 얘기가 나온 김에 하여간 행감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재단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원주시 정부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에 관련된 의혹도 나왔어요.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정부가 5월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취지는 뭐냐면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원주 생활문화센터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를 이 조례에 통합해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센터를 빼서 아예 생활문화센터 조례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네네. 다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아한 거는 그렇게만 바꾸면 되는데 조문을 13조도 개정을 해요. 이 13조가 뭐냐면은 업무의 위탁에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원래 여기에 어떻게 명시돼 있냐면 시장이 문화센터 업무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관련한 사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하면은 뭐 심의를 진행하고요. 네네. 그리고 업체를 좀 엄격히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 재선정에도 반영을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민간위탁의 그런 절차들이 명시돼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은 위탁을 법인, 단체 혹은 원주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문구는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원주시 출자 출연 기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원주문화재단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네. 사실상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 대로라면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을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규제를 상당히 풀어주는 셈이죠.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 여기가 그냥 민간위탁을 다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네. 가뜩이나 지금 문화재단은 측근 보훈 인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권한까지 주면은 또 뭔가 탈이 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문화예술과장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질의가 들어올 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냥 조례 입법 취지만 놓고 보면 그냥 뭐 조례 생활문화센터를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바꾸나 보다 그 정도 하나 보다 했는데 이 바뀐 조문 조항을 보면은 갑자기 13조 민간위탁 조항이 바뀐단 말이에요. 관련된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손준기 의원이 좀 디테일하게 보고 꼬집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고 나중에 어쨌든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이 다른 시의원들은 놓칠 수 있었던 이 지점을 손준기 의원이 잘 캐치를 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통 광문군 의원이 이렇게 그렇죠. 행보기에 있었으면 여지 없었을 텐데 조문 하나하나 맞아요.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나 문두위에서는 이걸 질의할 만한 의원이 손준기 의원한테 몇몇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하여간 왜 이렇게 바꾼지 의아하긴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13조를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조문을 뺐다는 거. 그리고 특히 더 시정부는 이런 뭐 민간 위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저 산경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이럴 때는 또 뭔가 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 방향성과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의문을 남겼던 원주문화재단에 관한 이슈였고요. 이슈 셋 아카데미 극장 철거비 증액 진작 알았다. 민주당 손준기.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 어김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철거 후에 문화공간 조성 비용으로 원래 이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6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너뜨리고 나서는 1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예산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은 그렇다 쳐도 담당자가 잘못 계산한 걸 이유로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황당하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하나 더 의혹을 제기한 게 작년 8월 10일쯤에 이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걸 문화예술가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때는 철거가 되기도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한창 이제 시민들이 뭐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도 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랐던 시기였죠. 네네. 그때도 시에서는 6억 5천만 원 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으로 철거 착공이 들어갔어요. 철거공사. 그런데 중간에 철거공사 설계 변경 품위를 넣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철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미 증액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 문화공간 조성비로도 2억 2천만 원이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이때 이미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서류상으로 봤을 때. 최소치로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 문서로만 보면은 총 사업비 6억 5천 넘을 거다 결론 당시에도 나왔을 텐데 왜 시정부는 계속 6억 5천만 원이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거 기만한 거 아니냐 손준기 의원은 지적한 거죠. 왜 이 질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은 시정부는 계속 철거 명분으로 6억 5천만 원을 내세웠잖아요. 맞아요. 보존 비용인 21억보다 훨씬 싸다는 점 강조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16억 5천만 원 돼버렸으니까 그때 한 말들이 전부 다 기만이 된 셈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문화예술과장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6억 5천으로 받고 철거를 시작하면서 철거에 대한 비용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중간에 파악이 됐겠죠. 그쵸. 예. 파악이 이미 됐을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철거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좀 시시했을 거다.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한 셈이에요. 중간에 맞아요. 알았을 거다. 네. 근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력이 없었을 거다? 아, 충돌은 충돌이고 알고 보니 더 들 것 같습니다.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는 문제인 거지. 뭐 1년 365일 충돌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뭔 말을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굳이 해석해보자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너무 정신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정하거나 알리거나 이럴 만한 그런 뭔 게 소리야? 없었겠다. 이거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이걸 알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 세금이 1억이 더 드냐 뭐 2억이 더 드냐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10억이 더 들게 된 건데 이게 뭐 여력이 없어서 못 알리고 이런 말을 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 1, 2억이 되게 이걸 철거하냐 마느냐의 그러니까요.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잖아요. 돈 때문에 철거한다고 한 게 시정부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돈 문제를 이렇게 허투루 다뤘다는 걸 시인한 셈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더 적극적인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하문희 과장이 결국 오기 전에 벌어진 일,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게 계신 그분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한다고 해서 이 함 과장이 뭐 더 답변을 상세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오기 전이 저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라. 그것도 전가의 보도입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네. 난 모른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준기 의원은 그럼 왜 철거 비용이 증액이 됐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파고들어요. 보면은 건설 폐기물 상차비가 2,800톤, 혼합 폐기물 상차비가 110톤이 늘어나고요. 창문 철거, 계단 난간대 해체, 구조재 해체, 비산먼지 방지 살수가 없어졌대요. 이 철거 공사 품위에서. 그걸 보면은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냐? 급하게 부수다 보니까 폐자재가 다 섞여서 뒤죽박죽 되다 보니 결국 상차비가 올라간 거 아니냐, 처리비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창문도 좀 뜯어내고 계단 난간도 이렇게 뜯어내고 구조재도 뜯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먼지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물도 뿌려가면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포크레인 굴삭기로 한 번에 부숴버리니까 먼지도 그냥 다 나고 막 자재도 다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처리 비용 올라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공사하는 거 보세요. 그 지붕에 올라가 있던 아침 활동가들 내려오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그냥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체계적인 그런 철거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던 모습이기도 하죠. 결국 그게 예산에도 나타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졸속 철거하다가 1억 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철거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부터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살수차를 동원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 부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부시니까 폐자재가 다 섞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산먼지 물도 안 뿌리고 이런 게 뒤죽박죽 되니까 상차비가 올라간 거죠. 이게 폐기물이. 이거는 행정상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시위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빨리 부셔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1억을 갖다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뭐 하루가 바쁘게.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냐? 아니 그 비산 먼지 나오니까 물도 뿌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한 거죠. 맞아요. 이때 보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과장은 안전을 고려해서 지붕 해체 공법을 바꾸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것뿐이라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손준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핑계일 뿐 급하게 부수다가 세금을 날린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하문희 과장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준기 의원은 애시당초 예산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6억 5천만 원을 산출한 점도 지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문희 과장도 제가 서류를 봤을 때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짰다는 거는 이 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걸 부인하기에는 사실 6억 5천을 뭐 어떻게 짰는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손준기 의원은 추정 가격으로 의회 심의를 받은 거냐고 그러면 지적을 합니다. 하문희 과장은 원래 설계에선 사업비를 명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추정 가격으로 심의를 받기도 한다면서 이번에 그런 지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직에게 의뢰해 10억 금액을 산출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모순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아니 네. 지금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짤 때도 전문직한테 맡겨서 짰어야죠. 맞아요. 뭐 재발 방지 네. 얘기가 뭐하러 나옵니까? 애초에 그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답변이 그걸 시인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손준기 의원은 예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집요하게 하문희 과장한테 물어요. 그럼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이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같으면 6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안 세웠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문희 과장이 그럼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 생각하십니까? 설마 6억 5천을 만약에 과장님 같았으면 네. 6억 5천으로 안 세웠을 겁니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해요. 나라면 그렇게 예산 안 짰다.
이 답변에 모든 내용이 함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지. 왜 나한테 그래? 약간 이런 겁니다. 네, 또 모르죠. 어쨌든 이건 이미 철거된 이후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여간 이런 질의는 네. 차량 등록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손준기 의원은 결론을 지으면서 애초부터 전문가도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보존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 것이라면서 원주시가 시민들을 선동한 셈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함 과장은 답변을 못해요. 이 말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참 저희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함 과장은 아카데미 보존보다 철거가 시민에게 더 도움이 주는 행정이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더라고요. 뭐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네. 이 이상의 답변, 정부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르게 답변했으면 그 자체가 거의 전국 뉴스에 나올 그렇죠. 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소신 있는 공무원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정부가 1년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는 시정 정책 토론 조례 개정, 이거 우리 행복이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이미 이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라 거의 기획 예산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네.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는 점 문도희 행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 내 신생건설사가 잘 나가는 비결. 민주당 손준기, 국민의힘 신익선. 요새 뭐 경기 침체로 다 어렵습니다만은 건설업계도 불황이라고 하죠. 그렇죠. 특히 약간 뭐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더 데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특히 또 강원도에 있는 지역 업체들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뭐 줄도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주 잘 나가는 신생 건설사가 있어서 그 비결에 아주 눈길이 쏠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어떻게 이렇게 영업 비결이 뭐길래 반전 행보를 볼 수가 있는 거냐? 모 건설회사입니다. 여기가 생긴 지 1년 안팎밖에 안 됐는데도 원주에서 수의계약 13건, 공사 입찰 2건으로 거의 한 달에 1개 이상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가로수 수경 조성, 시설물 방치 폐기물 처리, 또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등등등.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가 있느냐?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아서 업체가 줄도산하는 판에. 그래서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받을 수 있는 실적이냐?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네네. 손준기 의원은 해당 업체가 원주시 공무직의 친인척이란 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마 이 업체 대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원주시 공무직의 친인척과.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고 의미심장한 말까지 덧붙여요. 모 회사가 있는데 한 1년 안팎된 회사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한 13건 정도 됐고 공사 입찰권 2건, 거의 한 달에 1개 이상씩 해가지고 입찰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받았더라고요. 1년 안팎된 업체가 공사권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해당 이제 업체가 지금 원주시 공무직의 뭐 친인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장님 밑에 이제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또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얘기하기도 그런 게 많이 좀 다치실 수도 있고 또 조사하고 또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제 라인에서 한 번은 그래도 커트 시키거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국장님께서 부하 직원을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거의 다 얘기한 거 아니죠? 근데 솔직히 뭔가 여기 문제가 있다 이 건설회사.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네네. 손준기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종현 도시국장은 말씀 취지를 이해한다. 대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공직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행간을 읽어보면은. 신익성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더라고요. 평창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업체의 공사를 밀어준 대가로 공무원과 경찰이 뇌물을 받은 사건인데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인데 뭐 아주 맞아요. 아수라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 아마 신익성 의원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네. 말은 안 하지만은.
손준기 의원은 이병선 상하수도 사업소장에도 관련 질의를 해요. 앞서 말한 업체가 원주천 관로 개량 사업 관련해서도 40억 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 큰 금액을 이력이 적은 신생회사가 맡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뭐 이곳이 대단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술이 여기밖에 없거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엄청난 스타트업인 거지. 그쵸. 건설업계의 아주 아이돌인 거지. 네. 근데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잘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여기 대표가 결국에는 이 원주시 공무직의 측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익선 의원의 말처럼 대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특히 부하 직원은 다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소장님이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뭔가 터질 문제다. 그럼 우리도 평창처럼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경고성 발언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이병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앞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 하수도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마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공무원들도 다 알아들었겠죠. 맞아요. 어떤 말인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뭐 주의 깊게 챙겨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항상 이런 뭐 이권 간 관계, 특히 건설업계에서 네네. 뭐 토착 세력과의 뭐 유착 뭐 이런 거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로 발현되잖아요. 학연 지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의혹이 좀 제기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아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수사 당국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좀 잘 파헤쳐가지고 평창 같은 정말 일이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죠. 맞아요. 드러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될 사안이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공론화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이 공사 관계에서도 또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어요. 이 원주천 좌안 차직관로 개량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상하수도 사업선 인근부터 이 왼쪽 둔치까지 8.6km 구간에 하수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주천에. 총 사업비가 420억 원이고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마 한창 공사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쓰는 공법이 JCM 그라우팅 차수 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땅에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이게 자리가 잡히면 다시 땅을 파내고 벽을 세워서 관을 묻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멘트를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원주천 안에다가. 그래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공법 정말 괜찮겠냐? 시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시에서는 20억 원의 예산 절감과 공사 단축을 기대한다고 공사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원주 MBC 보도에서 나왔어요. 환경단체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맞아요. 손준기 네. 민주당 의원은 이 공사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지금 협의가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김경남 하수과장은 환경단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공법이 환경오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약간의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손준기 의원이 직전에 환경단체와 통화하니 만약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 오염이 증명되면 관리 감독을 못한 것으로 직무유기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뭐 동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온도차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토양 오염에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손준기 의원은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이 원주천이 어쨌든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수달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원주천만을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맞아요. 시민들이 깨끗해진 원주천에 대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공사 잘못했다가 또 오염되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콘크리트 매설함과 동시에 이게 뭐 비 오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굳기 전에 바로 그 오염 물질이 다 하천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할 때부터 환경단체의 이 꼼꼼한 모니터링과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존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 더 보존을 해야지 망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네네. 게 손준기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이슈 5. 도시재생을 향한 재원. 민주당 손준기 안정민, 국민의힘 황정순. 마지막 이슈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 상품으로 허그에서 1.5% 정도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개인이 건물 등을 구입해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 주민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금리 대출로 좀 이익을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맞아요. 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건물을 사서 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점이나 원룸을 이렇게 쪼개서 임대를 주는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꼼수로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셈 아니겠습니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겠지만 원주시 정부도 좀 실태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준환 도시재생과장은 그런 사례가 원주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태 파악 후에 알려드리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보통 도시재생은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 그렇죠. 대상지가. 유휴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들이 완성이 되면 그게 어떤 투자의 어떤 처로 또 각광받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금을 또 활용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어떤 자산 축적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은 취지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악용하는 취지도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고요. 네네. 이어서 안정민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빈집에 굉장히 꽂히신 거죠. 우리 안정민 의원 하면은 뭐 자전거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뭐 족구장 이런 걸 많이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이번에 빈집 질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빈집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빈집을 매입해서 공동 마을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원주도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고양 특례시라든지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도시재생과 빈집 정책의 융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진 사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질의를 건축과에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요. 네. 많이 이제 중요성을 좀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준환 도시재생과장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봉산동이 선정됐고 명륜일동도 이 당시엔 선정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을 바탕으로 비슷한 빈집 활용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하는 새뜰마을 사업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이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면은 그 빈집 활용 취지에 좀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주준환 과장은 답변했고 청년주택, 임대주택도 LH와 협력해서 원래 학성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동안 추진했었던 그 마을 관리소 네. 이런 사업들도 이런 취지와는 저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빈집을 활용해서 네네. 하는 건데 또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네. 질의가 나왔으니까 도시재생이 결국에는 뭔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만 그치고 주민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 되려면 관련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뭔가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끊어버리고 맞아요. 하다만 느낌이 되니까 이게 사업평가도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빈집 활용에 있어서는 좀 그런 점을 더 고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도 펼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나왔는데 한 인물이 단체를 바꿔가면서 뭐 명륜동,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이렇게 선정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지원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준환 도시재생과장은 사업 내용을 보고 선정한 것이지 단체명을 보고 해준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선정한 거다. 뭐 이렇게 인물에게 특혜 주려고 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 모든 동료사가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황정수 의원은 공모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 예로 유튜브 제작 비용으로 몇백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정작 유튜브에서 결과물을 찾아보려니까 없대요. 그리고 똑바로 한 게 맞는지 의아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평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살펴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결과물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떤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공모를 한 뒤에 이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검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이분들끼리의 커뮤니티라든지 그렇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것도 하나의 책무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고 아예 잘 만들어서 올렸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설령 올렸더라도 이게 정말 파생 효과를 잘 내고 있느냐, 사업 네네. 취지에 맞게 그런 기대 효과까지 분석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은 그냥 집행하고 끝나는 느낌이다. 그냥 맞아요. 뭐 영상 만들었으면 그걸로 그냥 인정, 뭐 증빙 자료 냈으면 끝. 이렇게 가는 거는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여간 여기까지 도시재생 관련 이슈도 이번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장면 하나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화예술과 첫 번째 장면. 저희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는데 올해 춘천에서 문화도시 박람회 열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주 부스에서 나눠준 팸플릿에는 아카데미 극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곳에선 극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문화공간 활용 뭐 이런 것에서 사례로 네. 너무 좋죠. 우리 문화도시 사업 중에 일환으로 이렇게 아카데미 극장 활용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팸플릿 그렇죠. 상에서는 마치 지금도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제작한 자료를 그대로 비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업을 왜 비치해서 혼동을 주냐, 빼는 게 맞지 않았냐, 손준기 의원이 질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요 팜플렛을 지금 나눠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카데미 극장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2022년에 제작했던 자료고요. 저희가 전시했던 거는 올해 자료, 작년 자료, 그리고 그 전 자료도 다 같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진 아카데미 극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한다는 거는 우리 원주 시민이야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된 걸 알지만 전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의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추진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표기를 해갖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딱 요것만 지금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도 다 갖다 놓다 보니 아카데미가 들어간 팸플릿도 포함이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 아카이빙의 느낌으로 갖다 놓은 그래도 거다.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대표적으로 지금 뒤집어버린 정책인데 맞아요. 이걸 네. 문화도시의 성과인 것처럼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 그래서 결국 손준기 의원이 계속 질타를 하니까 박경희 처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팸플릿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허망합니다. 저는. 맞아요. 극장 다 무너졌는데 자기들 성과 자랑할 때는 또 아카데미 극장 갖다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 잘하고 있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유일분만 활용해서. 그리고 왜냐면은 또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공연이나 이런 이벤트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렇지, 예산 털어내야 되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취지에 딱 맞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카데미 극장이기 때문에 이 내세우기 좋은 건 저희도 알아요, 충분히.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활용하는 거는 참 모욕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기들이 철거해놓고서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신익선 의원은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새삼스럽게 물어요. 뻔히 다 아실 테면서. 이게 또 그 미흡이 그러니까. 뭐 나오고 이런 부분 질의가 있었잖아요. 질의가 앞서 있었습니다. 네. 배경이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원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익선 의원은. 이 하문희 문화예술 과장은 그래서- 위협한 부분이 뭐였냐는 얘기죠. 저희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센터 그 보조 사업 내부 거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이해관계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계약자는 보조 사업자가 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하지만 내부 거래는 저희도 작년에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네네. 공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의 거듭된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문희 과장은 이렇게 계속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그냥 감사 결과를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문희 과장은 재수사가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치앙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6월 4일에 이미 경찰에서 재수사를 해봤더니 무혐의다라고 원주시에 통보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날 행감이 열린 건 6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6월 4일에 통보 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치앙뉴스가 오보다.
6월 4일에 재수사 통보가 안 갔다. 재수사 무혐의 통보가 안 갔다 원주시에.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주시로는 통보가 갔지만 문화예술과로는 안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있는데 하모니 과장이 모른 척 시침을 떼고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의아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생각해도. 그걸 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실 경찰의 그 수사된 부분도 내부 거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거래 방점을 찍힌 수사는 아니었고 네네. 이미 법조인들은 내부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다들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뭐 아직까지도 내부 거래를 운운하면서 이게 아마 임팩트가 가장 크니까 내부 거래 이거 뭔가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해먹었다는 거 아니야? 해쳐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요 사고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답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업데이트도 왜냐면 못하고. 이 질에서도 심익선은 그 횡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까지 나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모니가 좀 횡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좀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딱 발을 약간 발 빼더라고. 나 그 답변까지는 못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부 거래라면 횡령이 의심된다는 얘기죠. 뭐 횡령 의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횡령이라고는 뭐 여기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 감사 의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래서 사업이 중단. 그래서 미흡 판정 받은 됐었습니다. 거죠. 사업이 중단된 미흡 시기. 판정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서 미흡 판정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가가 여러 번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아카데미 극장 팸플릿을 아직도 써. 네네. 내부 거래를 아직도 운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자, 한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기 의원이 이 문화도시가 미흡 평가를 받았잖아요. 1차 선정 도시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원주가. 이 점을 지적을 했더니 박경희 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작년에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미흡을 받은 거다. 올해는 사업이 정상화됐으니까 우수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게 목표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네네. 글쎄요. 뭐 어쨌든 올해는 잘하셔서 우수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우수 우수가 나올 정도로 잘 되고 있던 문화도시를 굳이 뒤집어가지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흡을 받게 한 점. 아무리 올해 우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이렇게 망쳐놔 버렸는데 중간에. 맞아요. 네. 답답합니다. 하여간 문화도시 행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장면 둘, 시장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우리 신익선 국민의힘원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원주시의회 실세 아니겠습니까? 문화도시위원회 실세. 그쵸. 뭐 주차장도 자기가 해주겠다. 이건 해주겠다. 이건 안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여당에서도 아주 실세로 통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원주시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한테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당연한 말이긴 하죠. 시장에게 네. 충성할 게 아니라 시민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 얘기를 할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익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현 유원지에 20개에서 30개나 되는 캐빈이 왜 3년째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수전 설비반을 왜 미리 설치를 해서 물이 잠기는 바람에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곤욕스럽게 했는지 모르겠다. 반공력 열차는 왜 그렇게 먼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화훼단지에 출자한 3억 원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아카데미 극장은 왜 그렇게 빨리 구매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라면서 전임 시정의 이 네. 정책을 줄줄이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맞아요. 전임 네. 시정에서 시장에게 충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석연치 않은 졸속 사업들을 펼친 거 아니냐. 신익선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충정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소신껏 네.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결국엔 그거죠. 간현유원지에 지금 캐빈이 아마 그 케이블카를 저는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케이블카 그 본체를 캐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왜 미리 사놔가지고 지금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괜히 감가상각되게 왜 3년째 걷다 갖다 놨냐. 이게 뭐 달리지 못한 열차처럼. 그렇죠. 반공력 열차도 그 네. 맥락에서 지적을 한 거죠. 괜히 막 50억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수리비만 나가고 유지비만 나가냐. 달리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저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잖아요. 간현 유원지에.
이것도 이제 수전 설립이 아니고 전기 변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게 한번 2022년에 크게 비가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이거 고치느라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시공사 탓이냐 원주시 탓이냐 해가지고 비용도 막 15억 원 늘어나고 공사기간 괜히 늘어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괜히 미리 설치해놔가지고 개통하려면 멀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화해단지는 뭐 원광수 시정에서 그쵸. 워낙 유명했던 네. 그 사건이고. 원창목 시정에서. 원창 죄송합니다. 원창 하도 원광수 시정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원창호 시정에서 대표 역점 사업으로 했던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진 사업이 있죠. 화해단지.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은 왜 그렇게 빨리 구매했었냐. 근데 이거 뭐 빨리 구매했나?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엄청 엄청 이거 뭐 보존 이거 매입 안 한다 막 난리가 났다가 결국에는 힘겹게 매입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네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여간 본인이 봤을 때는 신익선 의원이 봤을 때는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문장은 맞죠. 시장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이 돼야죠. 네네. 네, 어느 시정을 막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원창목 시정뿐만 아니라 원광수 시정을 향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신익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원광수 시정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도 굉장히 또 강하게 비판하시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 발언 끝나고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화도시위원회 마무리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그것도 원창목 시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네네. 했는데 그러나 뭐 그 화살의 방향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원광수 시정도 네. 똑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강지원 문화교통국장은 이 얘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기본적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했던 면은 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네네. 또 보통 이럴 때 발을 뺄 텐데 맞아요. 맞장구를 쳐요. 강지원 국장은. 그러면서 나오라쇼,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도 전임 시정에서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간영관광지 얘기되는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뭐 적자가 난다 네. 막 이러면서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뭐 요새 뭐 지금 유원지에다 이런 시설 달면 뭐 에스컬레이터나 케이블카 설치하면 좀 나아지겠죠.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 뉘앙스를 풀풀 풍기기는 했습니다. 하여간 당연한 말을 했지만 그 행간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었던 신익선 의원의 발언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 문화도시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손준기 의원을 꼽아봤습니다. 네네.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뭐 매 지리가 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지원을 한 의원이에요. 저희가 이거 물론 요약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슈별로 선정하긴 했지만 아마 회의록 다 보시거나 이래도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걸. 맞아요. 여야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준기 의원이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 솔랭을 띄는 페이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 딜라이트로 비유를 했잖아요. 네네. 롤 LOL 그 선수의 비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당 저격수로 홀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원주문화재단, 뭐 아카데미 극장, 법정문화도시, 로드FC, 건설사의 비리 의혹까지 꼼꼼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정 견제 감시에 충실한 질의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이제 뭐 페이지 딜라이트 할 때 이제 딜라이트 역할을 맡는 김지현 의원이 출장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혼자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감도 좀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다 했거든 실제로도. 이게 원래는 보통 이렇게 좀 나눠서 맞아요. 했었을 그래서 텐데. 저희가 그 네. 서포트가 보티오 같다. 그러니까 저 원딜이 손준기 의원이고 서포터가 김지현 의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올해는 혼자 원딜이 이렇게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쵸. 아마 굉장히 힘들긴 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진짜 디테일한 질의들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아까 사실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것도 서류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대목들을 여러 가지로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재단 내정설 같은 것도 직접 질의를 행안부에 보내기도 해서 답변을 그쵸.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활문화센터 조례 개정이나 맞아요. 이런 부분도 그것도 사실 그렇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아마 과장도 놓쳤던 부분일 텐데 네네. 꼼꼼하게 지적을 한 점 좋았습니다. 요새 저 손준기 의원이 참 근데 이 광폭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방송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주 MBC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 손준기 의원 그러니까요. 코멘트 따서 하고 네. 있고 또 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더 쉴 틈 없이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활약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올해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다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손준기에 의한 손준기를 위한 거의 문도위 행감이었다. 네. 시정 견제 감시를 거의 손준기 의원한테 맡겨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의원들은. 맞아요. 네. 너무 손준기 의원만 돋보이지 않았나. 나머지는 물론 뭐 생활 밀착형 질문들도 나왔고 뭐 간간히 여러 가지 의미 있을 법한 질문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좀 날카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손준기 의원이 너무 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야, 이 문도위 만약 손준기 의원 없었으면은 우리가 약간 아쉬웠다고 평가한 상경이보다도 혹시나 맹탕이 될 뻔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동안은 김지현 의원과 손준기 의원이 양포로 거의 야당 저격수 쌍포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이슈도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뭔가 안정민 의원과 유호연 위원장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거리가 많았던 문도인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거진 의혹들은 많았습니다만은 그 외의 이슈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행보기보다도 적었던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 또 야당 의원이 2명뿐이었으니까 역부족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손준기 의원 또 열심히 하셨는데 안정민 의원은 뭐 평소에도 그렇게까지 뭐 맞아요. 날카롭게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약간 이슈에 본인 콘텐츠에만 딱 네. 집중하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여과 없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굵직한 이슈를 터트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터트리지 않았나. 상임위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손준기 의원이 다 맞아요. 원맨쇼를 네. 펼쳐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문도위가 지금 여소야대가 될 전망이거든요. 전반기에는 유일하게 여대 야소 상임위였는데 네네. 그래서 후반기는 더 좀 적극적인 행감 기대를 좀 하면서 총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 문화도시위원회 편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행감 쭉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구인 씨는? 이게 약간 어쨌든 그 행감도 반복되다 보면은 특히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아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가요? 근데 약간 작년보다도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의원이 거기까지는 근데 워낙 이번 시의회 초선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그 현격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초선 의원들은 처음부터 잘했고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또 어떤 의원은 처음에는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나중에 괄목할 만한 또 수준 높은 또 질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정체 상태 그냥 그대로 네네. 어떤 의원들은 진짜 예년만도 못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저희가 뭐 행보기 때도 지적을 하고 계속 그랬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특히 질의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이 거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뭐 엄호를 하면 엄호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아예 뭐 질의 자체를 안 하니까 준비를 충실하게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뭐 비슷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전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특히 행복이라든지 문도위에서는 이 시정 견제와 감시가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네. 상대적으로.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경제 중심 시정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산경이가 이렇게 맹탕으로 끝나버린 건 저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그쵸. 후반기에는 구성이 좀 바뀌어가지고 바뀌니까요 어차피 네네. 여기 행감에서도 우리가 이슈거리라든지 장면 좀 많이 꼽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위원회에서 활약했던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렇죠. 상경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행복이의 저격수가 이제 산경위로 가고 네네. 뭐 문도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말은 산경위에 있었던 의원들도 다른 상임위로 가게 돼서 이게 하향 평수 나가되면 안 되는데. 좀 흩어지게 그러니까 잘 배분이 좀 됐으면 네. 좋겠다. 아마 원내 대표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손준기 의원이 또 그런 원내 전략을 잘 짜서 네네. 배분을 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야 합의가 또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